그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세요. 번분수식. 번분수식 같은 거 선생님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자, A분의 B, 그리고 C분의 자, D, 이런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분자는 얘들아, 그러니까는 이제 분자에는 분자만 있든 분모만 있든 내가 특별하게 무엇을 할 게 있어 없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그냥 C분의 D라고 그냥 바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분모 같은 경우는 분모가 분자만 있으면은 그냥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분모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 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 사이즈가 커버리니까. 그치? 그랬을 때 얘를 항상 어떻게 하자? 역수를 해버리면은 분자가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역수를 한다는 얘기의 개념은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누기를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떻게 했지?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역수를 취한다는 거는 바로 무슨 얘기야? 원래는 C분의 D를 갖다가 A분의 B로 나누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런데 얘는 바로 이렇게 B분의 A로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네가 뭐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얘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쓰지 말고 어떻게 된 얘기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오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수원에 보면은, 아직 뭐 이제 수원은 안 배웠겠지만, 수원에 이제 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사인 법칙이 이제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인 A 분의 뭐 A라는 건 이제 변의 길이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A라고 하면, 얘를 A라고 하면, 이거를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스몰 A라고 하거든. 꼭지점은 얘들아 대문자로 우리가 쓰는 거고요.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공식이 뭐냐면 sin A분의 A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외접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접원의 지름하고 이렇게 똑같다라는 이러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자, 쌤이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이 sin 값이라는 거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게 돼 있거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이라는 이 세 개의 값은 특정한 상황일 때만 갖고, 일반적으로는 다 분수값을 가져. 결론적으로 그 사이 값을 가지니까 분수값을. 예를 들면은, 자, sin A가 만약에 5분의 4고 A가 만약에 뭐 10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공식상으로는 아까 말했지만, 자, sin A분의 A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5분의 4분의 10은 2R이다 해서 이거를 다시 계산해서 R값을 구하면 되긴 돼. 이게 이제 원칙이긴 하지. 그런데 쌤이 니한테 하고자 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패턴을 바꾸라는 얘기야.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돼. 알겠어? 계산하다 보니까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말고요. 어떻게 쓰냐? 자, A니까 10 곱하기, 얘는 어차피 분자니까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어디 들어가야 돼? 분모에 들어가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바로 그냥 역수로 이렇게 계산해버리란 얘기야. 이거 짧은 이런 몇몇 계산 습관만 좀 바꾸더라도 훨씬 빨라지고, 빨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수를 안 하게 돼. 사실 우리가 계산 실수 굉장히 많이 되거든. 특히 이제 뭐 지수함수, 로감수 들어가고 막 그래버리면 굉장히 막 이 계산들이, 복잡한 계산들이 많기 때문에 실수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 번분수식에서는 선생님 그거 하나만 강조하고 싶어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분자권은 B분의 A라고 쓰시면 되고, 알겠지? D분의 C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지. 바로 이렇게 C분의 D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쓰는 연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될 때는 굳이 분모 자리에 분수를 써서 번분수 만들어서 안에 거가 분모, 바깥에 거가 분자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분자권은 그대로 쓴 상태에서, 알겠어? 분모권은 역수로 바로 어떻게 해라? 바꿔서 이렇게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 알겠지?
자, 그 얘기를 조금 선생님이 여기서는 하고 싶고요. 나머지는 뭐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죠. 선생님이 이제 방학 때도 강조를 좀 했지만 부분분수의 변형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이게 이제 특히 고2 때 이제 수원의 이제 수열 파트 가면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공식 중에 하나니까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A와 B의 곱하기 분의 1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방학 때 여러분 충분히 들어서 이해되실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 이 공식을 정확하게 내가 암기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선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미 한번 배웠고 기억 되살리고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결국에는 이거야. 나에게 만약에 얘들아 뭐 이런 식이 만약에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식이 자, 이런 식이 주어졌어. 자, 이게 이제 얼마냐 이렇게 이제 라고 물어보면 사실 얘는 뭐 4개이기 때문에 뭐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사실 이거 계산하는 것조차도 니네한테는 어때? 쉽지는 않습니다. 왜? 통분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통분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니? 당장 숫자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 왜? 다 공약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란 얘기야? 부분수 문제란 얘기야. 이게 부분수 문제라고. 예를 들면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만 이제 내버리면 멘붕이 살짝 오겠죠. 뭐 이거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분분수라는 거를 뭐 해야 된다고 눈치채야 된다고. 부분분수는 얘들아 결국에는 뭐냐면 분수들의 덧셈이야. 다시 분수들의 뭐라고? 덧셈이야. 알겠지? 그런데 생각을 해봐. 수학에서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이러한 식들의 합을 갖다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그런 엉터리 같은 문제를 수학은 내지는 않아. 이거는 초등학교 때 그냥 우리가 통분하는 연습하고 그럴 때나 필요했던 문제지 지금 우리 고등학생한테 이런 문제가 필요하겠어? 그럼 이런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 이유는 바로 뭐라고? 부분분수를 니네가 정확하게 활용해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부분분수 문제인지를 니네가 알아채느냐, 이거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부분분수는 결국에는 뭐냐면 얘들아 분자 같은 경우는 뭐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수가 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런데 어떤 특정한 수가 되면은 걔를 끄집어내면은 1로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든 3이 되든 5가 되든 큰 의미는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의미는 없겠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 얘가 만약에 5라고 이렇게 만약에 5라고 하면 여기 지금 부분수 공식 보니까 1이잖아. 여기가.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야? 5로 끄집어내면 얘네가 다 뭘로 바뀐다는 거야? 다 1로 바뀌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분자에 어떠한 수가 오는지는 니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왜? 끄집어내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 분모들이 이런 것들이 바로 뭘 말하는 거냐? 그렇지. 여기 있는 2는 당연히 뭐겠어? 1 곱하기 2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2 곱하기 3이 되겠지.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렇게 쭉 가면은 얘는 뭐 4 곱하기 5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니? 9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야. 부분무수가 이제 우리한테는 부분무수라는 건 뭐냐면 분모가 곱하기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분수들의 합이 부분분수야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부분분수는 그냥 이게 부분분수였어. 근데 이제 이게 수로 나오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우리가 알아차기가 힘들어. 이제 우리는 미지수 x가 차라리 있는 게 더 훨씬 더 뭐해? 마음에 안정이 돼. 그게 더 편해. 숫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뭔가 이상해 이거는. 그래서 이것도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5 일단 지우고요. 이것만 계산하라고 하면 이거 니네가 이제 바로 알아챌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얘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2에서 1 빼면 1이잖아. 2에 3에서 2 빼면 1이잖아. 4에 3 빼면 1이잖아. 다 어차피 1이잖아. 그치?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얘는 1분의 1에서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은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이 뭐가 되니까 이렇게 없어질 거니까 1에서 10분의 1을 빼니까 답이 10분의 9구나 라는 걸 뭐 해야 돼? 알아내야 되겠지. 그러니까 10분의 9라는 거 이런 방식으로 푼다라는 거를 아는 거 일단 중요합니다. 10월달에는 뭐 하는 거라고? 이러한 거를 2번, 3번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원리를 내가 알거나 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에 의해서 보면서 이 정도 이제 수준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답이 암산으로 나올 정도까지는 연습이 돼야 돼. 이게 11월 달에 하는 거야.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어떤 뻔히 드러난 계산들은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뭐 하는 거야? 바로 그냥 답으로 내버리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부흥무슨 이렇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비례식에서 이거 하나만 좀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가비엘이라고 있는데 이 가비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책에도 208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교육과정 외 부분이기는 합니다. 교육과정 외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가르치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봐야 돼. 교육과정 얘들아 교육과정 외가 파트가 2가지 파트로 보면 돼. 교육과정 외면서 그 문제가 아예 안 나오는 문제가 있어. 무리식 파트에서 이중근호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나와. 그런데 이 비례식의 가비엘이 같은 경우는 교과 외과정이라 배우지는 않아. 그런데 문제는 나와. 쌤, 문제가 안 배웠는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꼭 가비엘 2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풀리는 건 아니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가비엘이를 알면 문제를 조금 더 어떻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야. 빠르게.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좀 들어보시고 잘 좀 익혀 놓으세요. 가비엘이는 이겁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A 대 B는 뭐 C 대 D는 E 대 F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1대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1대 2, 뭐 2 대 4, 뭐 3 대 6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B분의 A는 D분의 C는 F분의 2다. 예를 들어볼게. 2분의 1은 4분의 2는 6분의 3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지금 이 세 개가 지금 바로 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도 되느냐? 분모끼리 더하는 거. 우리가 되게 웃기는 게 분수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명히 뭐라고 배우냐면 분수에서는 똑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가능하지. 근데 똑같은 거를 더하거나 뺐을 때 그게 원래 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지 않죠. 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왜 그러냐면은 분수라는 건 얘들아 무슨 계산이야?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야. 곱하기 나누기 계산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차피 허용되는 계산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진 값과 똑같은 값이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곱하기 나누기만 상용되는 그런 계산에서 더하기 빼기가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은 10분의 5가 있어요. 10분의 5가 있는데 여기서 20 빼봐. 그럼 8분의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그게 같을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 선입견이 뭘 속에 들어가 있냐면 분수는 곱하기 나누기는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는데 더하기 빼기는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 머릿속에. 여러분들 없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비엘이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분모끼리 더한 거와 분자끼리 더한 거 또 똑같다 이 얘기야. 분모끼리 더하면 얼마가 되죠? 12가 되겠죠. 그쵸? 분자끼리 더하면 뭐가 되죠? 6이 되겠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물론 각각에서 뭐 빼거나 더한 것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뭐도 성립이 되냐?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똑같이 3을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2를 곱하고요. 여기다가는 2를 한번 이렇게 곱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쭉 한번 더 해볼게. 쭉 한번 더 해보면 얘는 6이잖아. 그래 안 그래? 6이고 얘는 얼마니?
8이고 6, 8, 14에다가 6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20이 되겠지. 다시 6에다가 8, 14, 6, 20이 되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3에다가 4니까 7이지. 7에다가 8이니까 3. 아니, 3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10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이제 이 내용이야.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 심지어 어떤 것도 되냐? 각식에다가 똑같은 거를 곱해주고 나서 더한 것들도 가능하다. 이게 가비엘이야. 자, 말로만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쓰이죠? 자, 선생님이 두 문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보기 2번 문제 볼게요. 보기 2번 문제 보면은 얘가 이것일 때 실수 A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가비엘이를 이용을 해버리면, 자, x 앞에 뭐가 곱해졌니? 2가 곱해졌지? 그럼 여기다도 뭘 곱하는 거야? 1을 곱하는 거야. 이렇게. y 앞에 뭐가 곱해졌어? 3이 곱해졌지? 3을 곱하는 거지. 이렇게. z 앞에 5가 곱해졌죠? 여기다도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12 더하기 25 해가지고 3개를 더하면은 4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얘는 가비엘이를 이용해야만이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 여러분 책 체크 좀 해놓으세요. 여러분 책 210쪽 봐봐. 210쪽에 435번. 자, 210쪽에 435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 봐봐. 모든 실수가 나왔다. 얘들아, 모든 실수 나오면 이거 벌써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야 되지? 항등식이지. 그치? 항등식. 모든 실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변형 문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학에서 무슨 단어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 단어들이 갖는 뜻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실수라는 말을 보는 순간 니네는 무조건 뭘 생각을 해야 돼?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항등식 또는 절대부등식. 모든 실수가 나오고 나서 여기에 만약에 2차식이 나오고 부등식이 나오면 절대부등식이야. 그거는 기억나요? 모든 x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있고 부등호 있고 얼마, 얘가 성립하는 어떤 a의 범위를 구하는 이런 문제 있었지. 그건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방정식에서는 항등식이 있다면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 있어. 그러니까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딱 생각나야 되는 두 가지 길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유리식 얘가 항상 일정하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는 이거의 결과가 뭐란 얘기지? 어떤 상수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equal k라는 것 자체도 왜 이렇게 식을 세워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자, 일단 선생님이 안 쓰고 문제 읽어봅니다.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할 때 4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이거의 값이 항상 일정하대. 항상 일정하려면은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얘기거든.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비엘이를 쓰지 않고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정하니까 얘를 어떤 일정한,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치? K라고 놓는 거야. K라고 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얘네를 다 넘기는 거지. 이렇게 다 넘기시면 이렇게 되겠네. x제곱 플러스 2px 플러스 q는 k에 선생님 k 바로 곱해버릴게요. k 곱하면 2kx제곱 플러스 kqx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지금 k 곱한 거야. 그냥 이렇게 넘겨가지고 k 곱한 것 뿐이야. 그 다음에 당연히 모든 실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equal이잖아. 그치? 모든 실수 equal 항등식, 모든 실수 부등호 절대부등식 이렇게 가는 거야. 바로바로 자리를 찾아가는 거야.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낼지를 바로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모든 실수인데 누구에 대한 모든 실수는 x에 대한 모든 실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얘는 뭘로 묶어야 돼? x로 묶어야 돼. 니네가 오해하는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x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차수가 다르면 차수별로 묶어주는 겁니다. 차수별로.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이게 어쨌든 미지수가 있으니까 얘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여기 이제 k, q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있니? 2p 이렇게 있겠지. 그치?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아니 x가 있네요. 플러스 2k 마이너스 뭐가 돼? q는 0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0 돼버리면 x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항상 뭐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오는 거는 우리가 가비일이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 거야 이미. 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항등식, 절대부등식 다 공부 끝났어 이미. 공부 끝났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실수라는 단어가 앞으로 너희들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서 이 단어가 보일 때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는 그 부분이 펑크난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K는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K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Q는 뭐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죠. 그쵸? Q가 1이야. 그러면 K도 2분의 1이고 그러면 2분의 1이겠지. 그럼 P는 뭐가 되겠니? 4분의 1 되겠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4P 더하기 Q니까 얘가 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는 게 정석적인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여기까지는.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가비의 리를 한번 써볼게. 가비의 리. 가비의 리를 써보면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x제곱끼리 똑같고요. x끼리 똑같고 얘는 상수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으려면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이 위에다가 2배 해주면 똑같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몇 배 해주면 2배 해주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2x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 넘겨봐. 뭐가 돼? 4p가 뭐가 되는 거니? q가 되면 되겠죠? 가능합니까? 2배 하니까 4p가 q가 되면 되겠죠? 2배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4q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넘어가니까 2q는 2잖아. 아니 뭐야? 2q는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위의 식에다가 2배를 해주면 두 개가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게 만든다는 얘기야. 똑같게 얘네들을. 그럼 결과는 여기서 q가 뭐가 되는 거니? q가 1이죠. q가 1이면 4p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1이 되겠지. 1, 1이니까. 또는 뭐 p가 4분의 1인 거 금방 나올 것이고, 그럼 답은 바로 이거라는 거는 금방 나오겠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비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똑같으면은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가비엘이야. 가비엘이가 다시 한번 뭐냐? A분의 B는 C분의 D는 뭐 2분의 F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둘이의 B하고 얘네 둘이의 B하고 얘네 둘이의 B가 뭐가 되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래서 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야. 얘는 1이고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앞에만 따오면 2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1 관계가 돼야 되고 얘도 2분의 1 관계가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더한 것도 똑같은 값이 왜?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고 2배 해주고 2배 해주면 두 개가 그냥 같아져 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 즉 A하고 B가 같아지는 상황이 되겠죠. 맞죠? 그럼 얘네 둘이가 같다면 당연히 C하고 D도 같아야 되고 얘하고 얘도 같아져야 되겠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의미 알겠니? 그렇게 돼버리면은 P하고 Q값을 아까 구하는 것보다 훨씬 뭐하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구해버리는 거야. 단순하게 구한다는 건 얘들아 이제 앞으로는 시간만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또 세이브가 되는 거야? 실수를 안 한다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뭐해? 실수할 수 있잖아. 근데 계산이 단순해지면 그만큼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작아지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가비에리를 공부를 조금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211쪽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좀 많이 해서 봤을 때 그냥 거의 암산으로 조금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 437번에 1번 한번 볼게. 예를 보게. 예를 보면, 니네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부분분수는 얘들아 뭐냐면,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이 바로 부분분수야. 그러면 그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지. 부분분수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 봤을 때, 네가 이게 봐줘야 돼. 아,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없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왜? 얘를 갖다가 내가 뭘로 바꿀 거니까,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1로 바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도 어쨌든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로 바꿀 거잖아. 부분수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느낌이 당연히 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만 살아남고 얘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수들이 왜 이렇게 다 다르지? 이유가 있지. 얘네는 몇 칸 차이? 한 칸 차이지. 한 칸 차이. 여기서 얘를 빼면 1만 남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야. 얘는 그냥.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자 빼면 얼마입니까? 2죠. 2 맞죠? x 더하기 3에서 x 더하기 1 빼면 2야. 그치? 그럼 그 2 어디다 써먹을 거야? 당연히 얘가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도 어차피 1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자연스럽게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3도 여기 있는 4도 그렇게 다 없어지겠구나. 그럼 남는 거는 x분의 1 빼기 x 더하기 10분의 1 얘만 남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렇게 자꾸 계산을 하세요. 계산을 하시고 어느 수준까지 그냥 딱 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딱 보여가지고 x분의 맨 앞에 거에서 맨 뒤에 거를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근데 여기가 4가 아니고 뭐다? 1이란 얘기지. 여기 4에서 이거 없애버렸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x 곱하기 x 더하기 10 하시면 넘어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x 더하기 10 빼기 x니까 답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계산 결과가.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흔히 이렇게 됐을 때에다 이렇게 암기도 시키기도 해. 학원들에서 어떻게 시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앞에 거 이렇게 바로바로 없어지면 제일 뒤에 거 그 다음에 분자 다 더하면 답이 나와. 그냥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다 더하면 이게 답이야. 근데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내가 만약에 8로 해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개념에 충실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좀 빨리빨리 볼 수 있는 실력만 좀 갖추면 될 것 같아. 자, 그러고 이제 2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숫자들 있잖아. 그치?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게 눈에 보여야 되냐면 33 없어지겠구나. 5 없어지겠구나. 그럼 결론은 얘하고 얘만 남겠구나. 이런 거 이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지. 왜?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니? 2지. 그거 분자가 처리해줘 못해줘? 처리 못해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데리고 가야지. 근데 여기도 2분의 1 있고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다 2분의 1 다 있는 거 알고 있지? 그러면 이 문제는 2분의 1로 끄집어내면 맨 앞에 거인 1에서 맨 뒤에 거인 이거를 계산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풀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2분의 1은 있고, 그래, 안 그래? 1에서 얘를 빼니까 11분의 10이 될 거 아니야? 그럼 11분의 얼마가 되겠어? 5, 이렇게 바로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점점 반복해서 풀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지 말고 점점 스킵해 나가란 얘기야. 자, 여기 이제 439번의 1번 문제, 2번 문제 이 둘 중에 하나는 실제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439번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너희들 학교에서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을 좀 잘 해놓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거 뭐 fx가 지금 뭐 이렇단 얘기잖아. 얘네 딱 보자마자 당연히 부분부서 생각이 당연히 나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둘이 차이가 얼마니? 1차이잖아, 그치? 1차이고 여기 뭐가 분자가 1이니까 앞으로 끄집어낼 게 없는 거지. 끄집어낼 게 없다라는 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이제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당연히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써서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암기해서는 금방 까먹어. 넣어보면 당연히 1분의 1 빼기 2분의 1 되고 2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없어지는 것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쭉 이제 간다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99니까 99분의 1 빼기 100분의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다 없어지니까 얘까지도 없어지겠지.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치? 그러면 1분의 1에서 100분의 1을 빼는 거니까 100분의 99인 4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든지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뭐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내고요.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F1, F3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홀수들만 내면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얘가 지금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가 이거면, 홀수면 2를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뭐가 되겠어?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뭐가 됩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아, 여기서는 안 된다. 미안. 여기에 이렇게 2가 들어가야 돼, 2가. 여기서는 홀수만은 넣을 수가 없네. 자, 2번 문제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얘는, 우리한테 부분분수는 뭐라고?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부분분수야. 그러면 얘는 뭐, 너네가 자연스럽게 m-1, m+1로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때도 얘들아, 작은 것이 앞에, 큰 것이 뒤에 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얘를 뭐 해야 돼? 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빼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것도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m 플러스 1, m-1이 더 익숙하거든. 그치? 그런데 부분분수는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가도록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써야 돼, 그냥. 그래야 뭐가 안 생겨? 마이너스가 안 생기면서 실수를 적게 한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는 과정에서 얼마가 생겨? 2가 생기지? 그 2가 누구를 해결하겠어? 얘를 당연히 해결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fn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되냐? m-1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도 연습하시고 시험 볼 때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 시간 세이브야. 무조건 시간 세이브. 알겠지? 자, 그럼 이제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 집어넣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 잘 봐봐, 이제 이 문제.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 친구가 없어져야 되거든. 알겠니? 그런데 두 번째 식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4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드디어 얘를 없애줄 친구가 여기 등장했어, 안 했어? 등장했지.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아, 이렇게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앞 동네에서 이 친구하고 이 친구는 죽을 수가 있어, 없어? 죽을 수가 없어.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이 친구가. 앞 동네에서 두 개가 살아남는다는 얘기는 당연히 뒷 동네도 어떻게 해야 돼? 두 개가 살아남아야 되겠지. 짝을 맞춰서 얘가 얘를 없앴잖아. 그래, 안 그래? 뒤에 거가 앞에 거를 없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가 짝을 이루어서 없어졌는데 앞에 거 두 개가 지금 살아남아 있죠? 그럼 뒤에 거 두 개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 뒤에 거 두 개가 바로 뭐냐면 당연히 이거 전에 거 누굴 집어넣어? 9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9를 집어넣으면 10분의 1 될 것이고 1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1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다 뭐가 돼? 이렇게 없어지고 하면서 없어지겠지, 얘네들은. 알겠니? 그러면 남는 애들이 여기 누가 남냐? 여기 1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 빼기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 친구들만 뭐한다?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만 계산해주면 답이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야. 니네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고3 정도 가면은 이 정도 담산으로 해. 우리가 하고 고3 애들 이런 거 보면 담산으로 해, 그냥. 근데 지금은 니네가 이제 막 시작이니까 사실 막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얘들아 어쩔 수 없어. 할 거는 해야 돼. 언제? 지금 해야 돼, 지금. 안 그러면 나중에 쌓이면은 못해. 힘들어,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분수만큼은 반드시 이번 주중으로 마무리를 좀 져놓으세요. 연습하셔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선생님이 이 얘기 조금 해줄 테니까 귀에 들리시는 분은 조금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은 그냥 그런갑다 하시고 조금 연습하면 들릴 겁니다.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됐지? 잘 들어봐. 얘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어. 두 개 남았지? 두 개 남았지? 아까 여기서는 얘들아 몇 개 남아서 한 개 남았지? 바로 연달아 없어졌잖아. 근데 얘는 연달아 안 없어지고 한 칸 지나서 없어졌지. 즉 두 개 남은 거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나열해봐야 알 수 있냐? 그게 아니야. 나열해보지 않고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냐? 잘 볼게요. 지금 얘하고 얘가 몇 개 차이니? 두 개 차이지. 두 개 차이. 두 개 차이라는 건 뭐냐면 이 n-1하고 n+1은 두 칸이라는 간격이 차이 있는 거야. 두 칸 차이가. 알겠어?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이렇게 돼 있으면 앞에 있는 애가 여기라면 뒤에 있는 애는 누구냐면 한 칸 두 칸에서 여기 있는 애야. 여기 있는 애. 알겠어? 그러니까는 얘가 여기라면 얘는 여기가 되는 거야. 두 칸 차이니까. 두 칸 차이니까 이해되겠지? 그런데 n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n 앞에 개수가 1이죠? n 앞에 개수가 1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얘들아, 여기다가 연속된 자연수를 집어넣을 때 1씩 커지는 거야. 얼마씩 커진다고? 1씩 커져.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떤 n분의 1이라 m 더하기 1이 있어. 1 집어넣으면 얼마니? 2지? 그쵸?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이죠? 3 집어넣으면 4죠? 얼마씩 커집니까? 1씩 커지죠? 자연수를 집어넣을 때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1 집어넣으면 얼마니? 3이지? 2 집어넣으면 얼마야? 5지? 맞아? 얼마씩 커져, 얘는? 자연수 집어넣을 때마다 2씩 커지지? 그래? 자, 1 집어넣으면 얼마니? 4. 2 집어넣으면
7 얼마씩 커져? 30 커져. 30. 자, 문제가 뭐냐면 n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문제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다 배워 고2 때 등차수라고 배우는데 이 n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뭘 말하냐? x 앞에 있는 숫자가 뭘 말하는 거냐? 그만큼씩 커지겠다는 얘기야. 자, 종합해 볼게. 얘네들은 두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떨어져 있는데 앞에가 뭐야? 1씩 커지지. 한 칸씩 가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한 칸씩 가겠다는 얘기야. 한 칸씩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1 차이밖에 없어야 이렇게 있던 애를 이렇게 가면서 바로바로 없애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 근데 바로바로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두 칸 떨어져 있는데 한 칸씩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한 칸씩 가다 보니까 두 칸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가 두 개가 반드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거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만약에 너네들이 이제 알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다음에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두 칸 떨어져 있는데 한 칸씩 가네? 그럼 앞에가 두 개 있고 있겠네? 그럼 뒤에도 두 개 있겠네? 그 얘기지. 앞에 두 개 있겠다는 뜻은 뭐냐면은 2를 집어넣은 거 살아있고 3을 집어넣은 거 살아있다 이 뜻이야. 뒤에 두 개 있다라는 거는 뒤에 9를 집어넣은 거 살아있고 10을 집어넣은 거 살아있다 이렇게. 집어넣고 말고도 없어. 식이 간단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문제에 대한 난이도는 개별적으로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식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거 좀 참조해 두시고, 두 칸 떨어져 있어도 얘들아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 fx인데 x, 2x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자, 몇 칸 떨어져 있니? 두 칸 떨어져 있지. 두 칸 떨어져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네들은 연달아 없어진다고, 연달아. 두 칸인데, 두 칸 떨어졌으면 연달아 없어진다는 얘기야. 실제만 한번 넣어볼게. 자, 얘네 지금 빼면 어떻게 되니? 2지? 얘가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럼 fx라는 거는 뭐냐면, 2x 빼기 1분의 1, 2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f1부터 자 10까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 f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1분의 1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얘들아?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지. 바로 이렇게 뭐하나요? 없어진다는 얘기야. 바로 없어지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1 집어넣은 거에서 마지막 10 집어넣은 거 이거 계산하면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답은 21분의 10, 20 이게 그냥 답이 돼버리는 거야. 어쨌든 조금 더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자, 유리함수에 대한 포지션은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있고 분수함수가 있고 이런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어떤 게 유리함수냐, 분모에 미지수 x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방학 때 혹시 선생님 말 안 듣고 이걸 꼼꼼하게 안 읽어본 친구가 혹시라도 계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이거 꼭 부탁합니다.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의 정의역. 유리함수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한다. 예를 들면, 자, x-2분의 1이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정의역은 바로 뭐냐? x가 이것이 0이 아닌 거. 얘가 0이 아니라는 건 x가 뭐가 아니겠어? 2가 아니겠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뭐가 된다? 정의역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왜냐면 이 내용이 너네가 나중에 이제 고2가 돼서 수투가 돼서 이제 함수의 극한 이런 거, 연속 이런 걸 배우게 되면 그때 다 써먹어야 되는 개념들이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올 일은 없지만 y가 만약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그럼 이거의 정의역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들이. 그럼 이거의 정의역이 뭐냐? 정의역은 얘들아, 우리가 아까 여기서 뭐라고 배웠어?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란 얘기지. 그러면 지금 말이 어려워. 쉽게 얘기해볼까? 얘들아, 분모가 0이 된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그거 뭐야, 그거? 자연수? 그치, 해지, 해. 근. 자, 니네 생각을 해봐.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쉽니? 근을 제외한 모든 실수, 이게 쉽니? 들었을 때 뭐가 쉬워? 첫 번째 거가 쉬워요?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가 이게 쉬워요? 그게 아니잖아. 왜? 우리가 0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많이 안 쓰고 근해는 뭐하니까? 자주 쓰는 용어니까. 니네는 이런 거 읽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머릿속으로 그러면 근이 아닌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구나 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의 집합을 근이 아닌 걸로 바꾸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봅시다.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 자, 이 문제가 나왔어. 이거 얘들아 정의역이 뭐니? 그러면 방금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근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얘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조금 고민하다 끝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니? 얘가 0이 되는 x값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근이 뭐 해야 돼? 근이 없어야 되겠지. 근이 없어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지금 미지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뭐를 해보는 거야? 판별식을 해보는 거야. 판별식. 왜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잖아. 되는데요? 돼요? 3-1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네.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안 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고 얘는 판별식 해봤자 0보다 뭐 하겠어? 크게 되겠지. 그렇다라고 보면 얘는 0이 되게 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0이 되게 하는 게 해잖아. 근데 판별식을 해보니까 얘는 0보다 무조건 뭐해? 작잖아. 그래 안 그래? 0보다 작다는 건 얘는 허근밖에 없잖아. 허근. 그치? 그럼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지. 이해되는지 무슨 말인지?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없어. 그러면 이거의 정의역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모든 실수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분모의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다고 해서 정의역이 뭔가 무조건 제한된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실수 전체일 수도 있어. 왜? 중요한 건 뭐라고? 분모가 뭐만 아니면 된다고 얘들아?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지. 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니네는 더 복잡해져. 어떻게 나오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자 3 이렇게 줘. 이렇게 줘. 이렇게 주고 문제 이렇게 내는 거지. 이 분수 함수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니네는 딱 알겠지 무슨 말인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야? 작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야? 해석이 중요해. 수학은 그래서 수학이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19번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라니까. 별거 아닌 문제야. 쌤 똑같으면, 야, 별거 아닌데 학생들은 많이 틀렸겠구나. 왜? 해석을 못하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핵심은 뭐냐면, 유리함수의 정의역이라는 거는 문제가 뭐야, 얘들아? 분모가 뭐만 아니면 돼? 0만 아니면 다 된다는 얘기지. 분모가 0이면, 수학에서 분모가 0인 거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걔는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하나만 배우고 오늘은 마무리 합시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문제. 자, 보기 2번 문제. 보기 2번 문제 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별표 쳐놓고 꼭 한번 좀 보세요. 이거 내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1번 봅시다. 1번. 자, 한번 봅시다. 1번. 지금 얘들아 뭘 물어봤냐면 fx하고 gx는 서로 같은 함수냐 다른 함수냐를 지금 뭐 하는 거야?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fx는 지금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거든 얘들아. 그런데 fx를 가만히 보니까 x-1이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x-1, x 플러스 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약분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약분돼? 누구 맘대로? 약분돼? 확실히 돼?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답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이제는 중딩같이 그냥. 중딩 공부는 뭐야? 단공부야, 단공부. 중딩 공부가 단공부라는 게 뭔지 아니, 얘들아? 니네가 편하게 약분하고 막 그럴 수 있게 항상 문제 끝에 뭐가 있어? 단, x는 무엇은 아니다. 단, x는 뭐는 아니다. 이렇게 다 달려있어, 문제들이. 중학교 문제들은. 무슨 말이냐? 근데 고등학교 문제들은 단이 안 달려있는 경우들이 이제 점점 많아져. 학년이 높아가면서. 단이 안 달려있다는 건 뭐냐면, 자,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가 약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니네는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있냐? 아, x가 1이 아니어야 약분이 되는 거야. x가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0이고 얘도 0이지. 0분의 0이니까 약분하니까 1입니까? 아니죠. 약분할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약분이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x가 1이 아닌 실수일 때는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x가 만약에 1이면 약분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때는 0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적으로 자, 이게 약분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이 아닌 실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fx라는 거는 눈에 보여질 때는 이렇게 보여지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보여지는 거 맞아요? 눈에 보여질 때는. 그치? 그런데 실제 fx는 어차피 1만 아니면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겠지. 그래서 fx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수학은 최대한 단순하게 나타내는 게 좋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약분시키면 돼. 시키고 fx는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뭐를 써야 돼? 단 x가 1이 아닌 실수에서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얘가 fx고 얘가 gx야. 그렇지? 그러면 gx는 x 더하기 1이고 fx도 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fx하고 gx는 같은 함수냐? 같은 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왜 같은 함수가 아니냐? gx는 단이 있어 없어? 단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지?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gx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fx는 자, 이렇게 똑같이 그려질 것 같은데 이게 fx가 아니고 x가 1이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 x가 1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x가 여기 1일 때 갖는 이 값에서는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어. 이해되겠어? 왜 함수값이 없냐? 분모가 뭐가 돼버리니까 얘들아? 0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fx는 이런 함수고 gx는 이런 함수야. 그래프상으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같지 않죠. 이러한 원리를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들을 봤을 때 뭐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 정의역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수2에서 내년에 2학기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봅시다.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재밌지? 아니요. 엥?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재미가 없단 말이야? 오호. 자, 봅시다. 여기. 그러면 자, 2번은 그러면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2번은 달라요. 2번은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까? 자, 2번 한번 봤더니 볼게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이지. 그래 안 그래? 이 인수분해 되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하고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 안 그래? 핵심은 뭘까 얘들아? 얘네 둘이 약분하는데 제한되는 x값이 있어 없어? 없지. 어디에서는? 실수 범위 내에서는. 제한되는 게 없잖아. x가 뭐가 들어가도 얘네들은 뭐가 될 수가 없으니까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맞아?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그냥 fx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돼. 여기에 단서 조건이 붙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fx하고 gx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니 얘들아?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눈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얼른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핵심은 뭘까? 핵심은 인수분해를 해서 모양은 같게 만들 수 있는데 제한되는 x값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거의 상위 개념은 바로 뭐야? 아, 수학에서 분모는 뭐가 될 수가 없다? 0이 될 수가 없다. 그 개념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이 모양이 다른데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고 같은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늘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좀 잘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다음 시간